안녕하세요. 경제 36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경기가 너무 과열되었거나 또는 너무 침체되었을 때 정부가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가 안정화됐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경제가 안정화됐다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상태에서 안정화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경제 문제가 뭘까요? 경제 문제가 발생한 바로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것이 경제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두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제 두 가지 경제 문제인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우리가 그거를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 이 정부도 실업 문제와 물가 문제를 동시에 다 추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구하고, 중앙은행도 역시 추구하지만은 정부는 주로 어떤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좀 주안점을 많이 두고, 물론 물가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리고 물가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바로 중앙은행이 되겠습니다. 자, 물가를 통화량에 의해서 조절하려는 하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바로 중앙은행. 다시 말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되겠죠. 자, 뭘 하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물가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두 가지 중요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이란 말은 바로 뭘까요? 나라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거죠. 나라 살림살이를 통해서 뭔가 안정화시키는 거. 그거를 재정 정책. 통화는 뭘까요?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화폐의 양을,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조절해서 물가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바로 통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의 주체는 주로 정부가 되고, 통화 정책의 주체는 주로 바로 중앙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로 재정 정책을 실시할 때 갖고 있는 무기는 바로 세금과 조세란 말은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과 정부 지출, 이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무기는 이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또 하나는 바로 이자율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자율을 조절하거나,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면은 확대 재정 정책과 긴축 재정 정책, 확대와 긴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확대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돈을 막 푸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돈을 푸는 거, 확대시킨다, 돈을 푼다. 어떨 때 돈을 풀어야 될까요?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확대 재정 정책을 펴는 거죠. 그리고 긴축 재정 정책은 언제 할까요?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죠. 지금 경제가 너무 과열됐으니까 그거를 뭔가 정부가 다시 돈을 걷어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긴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확대 통화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정부가 돈을 막 푸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실업이 늘어나거나 이럴 때 확대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거고, 긴축 통화 정책은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이럴 때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긴축 통화 정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재정 정책은 정부가, 자, 두 가지 무기가 있다고 그랬죠. 조세, 세율 같은 거,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을 변동시켜서 바로 총 수요를 조절해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자, 조세나 지금 현재 경기가 과열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을 끌어모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세를 증가시키고 세금을 많이 걷고,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세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세금 감면 혜택을 어떻게 될까요? 줄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세를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이러면은 총수요를 감소시켜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의 재정 정책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긴축 재정 정책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과열 시 인플레이션 이런 거. 그래서 경기가 과열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이런 긴축 재정 정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인상한다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그쵸. 세율을 인상하고 또 하나 뭐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자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부 지출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감소시키거나 그래서 총 수요를 억제시키는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시켜서 경기를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확대 재정 정책은 언제 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실업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고 이런 시기에 경기 침체 시 바로 높은 실업률이 우려되고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하겠죠. 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세율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세율을 인하하고 그 다음에 세금 감면 혜택을 증가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부 지출 돈을 막 정부가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총 수요를 확대시킨다. 그래서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증가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수단을 보면은 자, 이렇게 조세와 정부 지출이라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인하시키고 자, 어떤 효과? 세율을 인상시키는 것은 어떨 때? 지금 현재 과열됐다라고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세율을 인상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율을 인상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율을 인상시키면은 가계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 지출이 감소하게 돼서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율을 인상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 같은 게 늘어나면 기업 투자에 따른 수익이 감소하게 됐죠. 그러면은 투자를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진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율을 인하하면 그 반대가 되겠죠. 자,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 지출이 증가해서 경기가 부양되고 그 다음에 기업 투자 수익이 증가하고 그래서 투자를 늘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총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죠.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경우다.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면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경기가 진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인상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 이거는 바로 경기가 지금 현재 너무 과열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이 세율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감소하는 그런 재정 정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너무 경기가 안 좋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이 늘어나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은 세율을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재정 정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금 어떤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환자가 있는데 약간 몸에 열이 나고 약간 목이 아프고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그런 사람들을 수술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어떤 알약 정도, 감기약 정도 먹고 그냥 이렇게 좀 따뜻한 물 마시고 이 정도 하겠죠. 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면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과 같은 경제 정책을 실시해야 되지만은
그냥 조금 안 좋은 정도면은 자동적으로 마치 목이 아플 때 우리가 그냥 감기약을 먹고 낫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어떤 어 누진세율과 실업수당이 자동적으로 변화해서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나 경기 호황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 지출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 지출과 조세 수입이 변화해서 경기 침체나 경기 호황의 강도를 완화시켜주는 것을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고, 대표적인 수단으로 누진적 소득세와 실업수당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업수당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소득세가 덜 거치겠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겠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 정부가 뭐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경기가 과열됐다는 건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업수당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누진적 소득세가 많이 거치겠죠. 그럼 시중에 그만큼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자동 안정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통화 정책의 의미를 보면은, 자, 중앙은행이 여기서 한국은행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자, 두 가지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해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종류에는 확대 통화 정책과 긴축 통화 정책,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확대 통화 정책은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침체되었을 때 하는 거고, 긴축 통화 정책은 너무 경기가 과열됐을 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 중앙은행이 경기가 침체되면 시중에 돈을 어떻게 될까요? 자, 늘려야 되겠죠. 통화량을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하해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그 방법에는 국공채를 매입한다든지 지급 준비를 인하한다든지 중앙은행의 대출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축 통화 정책은 그렇죠,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하는 거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축소하거나 또는 이자율을 인상해서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 국공채를 매각한다는 거, 매각은 파는 거죠. 국공채라는 거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채권을 매각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국공채가 시중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돈은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만큼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국공채를 매각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고 중앙은행의 대출을 축소시키는 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 지급 준비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수단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